그러니까 아주 내성적인 아이로 보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낯선 곳에 오면은 조금 긴장해서 되게 수동적이 되는데 이 안에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는 아이다. 맞아요. 아빠가 정확하게 봤네요, 네. 그러면. 굉장히 막 놀이 욕구도 진짜 많고요. 막 호기심도 되게 많고요. 또 은근 집요한 면도 있어서 맞아요. 아까 네. 팬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어이 제가 휴지로 팬티를 만들어 줬어요. 진짜요? 그래서 안에는 막 욕구도 많고 이런데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그런 욕구들을 좀 적절히 그리고 좀 편안하게 표현하지 못하니까 좀 더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운. 그러니까 욕구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너무 이제 워밍업 시간 길고 망설이다 보면 이제 갈 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해결되지 못한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부모님이 이제 민감해지는 게 더욱더 많이 필요하죠. 네, 좀 수동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놀이 욕구도 상당히 많고 안에 의욕이 많은 아이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빠는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이가 네. 어느 순간이 지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놀아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태린이에 대해서 아빠와 엄마는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갖고 계셨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또 준비해봤습니다. 장점은 일단 예쁘고 키가 친구들 중에 제일 크고 그리고 눈치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랑 아주 크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 한 4년 전에 그 다음부터 애가 좀 눈치가 좀 빠른 것 같고 눈치가 빠른 건지 뭐 안쓰럽게 그렇게 된 건지 착하고 제가 뭐 많은 것을 구경시켜주지 않아서 그런지 특별히 갖고 싶은 것도 없어요. 좀 아직은 순수해요. 뭐 갖고 싶냐 그러면 꼭 한 개만 고르고요. 아직 좋은 물건을 잘 못 봤나 봐요. 뭐 그 정도.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난하지 않나, 무난한 것 같아요. 저 닮아서 좀 산만하고 제 생각엔 저 닮아서 산만하고 그 다음 저를 보고 눈여겨봤는지 폭식을 해요 얘가. 근데 뭐 저희 집에 이렇게 풍요로하게 먹을 게 원래 없으니까 애 엄마는 뭐 원래 먹는 걸 안 좋아하고 저도 군것질을 안 해요. 제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래서 딸이 되게 아이러니한 폭식을 해요. 근데 선생님 저는 리포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인터뷰해 본 사람 중에 밥을 천천히 먹는 사람이 98% 날씬해요. 진짜 천천히 먹더라고. 한 40분씩. 그래서 제 딸도 그런 습관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렇게 예민하고 이런 걸 그때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되게 그러니까 좀 약간 태린이가 분리불안증 같은 게 한번 생긴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랑 저랑 싸울 때 옆에 있은 적 있었어요. 그러고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좀 저랑 안 떨어지려고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백화점에 갔었는데 태린이가 뭐 포테이토 먹고 싶다 그래서 엄마가 포테이토 사올게 할머니 할아버지랑 여기 있어 그러고서 딱 제가 뒤돌아서 가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막 거기 이제 그 뭐 직원들 있잖아요. 아저씨 저희 엄마 어디 갔는지 아냐고 막 뒤로 넘어가듯이. 그리고 카트에 앉혀놨는데 제가 약간 뭐 가질러 마트에서 이렇게 코너로 들어서 얼굴이 안 보이면 카트에서 뛰어내리려고 좀. 그래서 이거 너무 심하다 이래서 그래서 병원 가게 됐어요. 신랑이 그때까지는 태린이랑 거의 놀아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만, 그러니까 태린이가 좀 이제 막 걸을 수 있을 때도 걷지 않고 안아달라고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아빠도 안으면 안 되고요. 꼭 엄마가 안아야 되고. 좀 아빠랑 그때는 너무 안 친해가지고요. 저희 아파트가 되게 옛날 아파트여서 놀이터에,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이터에 나가야 그 또래를 만나고 이제 그 아파트 동네 친구들을 사귀는데 저희 아파트는 놀이터에서 노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놀이터에도 안 가고 그러니까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너무 심해요. 제 친구들도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쟤는 어떻게 땡깡도 안 부리고 혼자 저렇게 노냐고. 그러니까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너무 바빠요. 근데 또 들어오지 말래요, 방에. 근데 인형들 데리고 노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제가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그럴 때는 제가 그래도 이제 문 열어놓고 놀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알겠다고 해야 돼. 아까도 저쪽 방에서 노는데 엄마 들어오지 마 그러는 거여서
왜 엄마 들어갈래? 그랬더니 아 내가 들어오라고 하면 그때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엄마 이제 들어오라고. 그게 좀 유치원이에요. 제가 찾아가잖아요. 근데 되게 유치원 오는 걸 좋아해요. 엄마 오늘 데리러 오면 안 돼? 막 그래요. 그러니까 좀 약간 으쓱하는 게 있대요. 선생님 말이. 근데 가면요. 엄마 이래야 되잖아요. 되게 모르는 사람 쳐다보듯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민망해요. 갈 때마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오히려 친구들이 태린이 엄마다 이러지 태린이는 되게 막 부끄러워하고 그래요. 제가 가도. 그래서 제가 태린이 엄마 가는 거 안 좋았어? 그러면 좋았대요. 근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린이 너무 하고 싶은데 상대방에서 조금만 넌 하지 마. 넌 침대 밑에 있어. 이러면 거기에 상처받아서 못 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놀고 싶은데. 근데 약간 제가 지금도 그래요. 저는 어른인데도 어떤 딱 모임에 갔는데 조금만 그 사람의 조금 저를 싫어하는 것 같다. 약간 제 느낌에 경계하는 것 같다 이러면 그때부터 확 말도 못 시키고요. 계속 주눅들어 있었어요. 거기서 내내. 그러니까 차라리 딱 카메라가 돌아가면 다들 제 말이 막 호응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땐 괜찮은데 딱 카메라 딱 그러면 되게 외로움 확 들면서 아까 막 너무 이 자리가 가시방석 같고 아 이게 방송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막 근데 좀 그런 걸 채울 너무 닮은 것 같아요. 네, 이 방송하면서 느낀 건데요. 참 애들은 엄마 아빠를 다 닮아요. 그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애가 말이 별로 없으면 우리 집도 보세요. 아빠가 말이 없잖아요. 다 이렇게 닮는 구석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아이들이 어린이집 찾아가면 오라고 했다가 갑자기 아는 척 안 한다. 네. 저희 지용이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엄마야 막 이랬는데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간 적도 있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제 입장에서는 오라고 해서 기껏 갔는데. 근데 참 아빠가 재밌으시네요. 딸의 장점이 뭡니까? 했더니 일단 예쁘고요. 키가 크고요. 그러니까 외모를 굉장히 따지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아니요. 딸한테도. 설명하기 너무 힘든데 네. 왜냐면 저는 이제 방송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객관적이잖아요. 근데 어제도 엄마를 꼭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랑 책을 읽어요. 네. 그래서 한 40cm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내 딸의 장단점을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야 진짜 예쁘다. 더 나쁘다. 제가 객관적이잖아요. 그냥 예쁘고 키 크고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언제 얘한테 화를 내야 되지? 타이밍을 모를 것 같아요. 화를 내지 마세요, 그냥. 네.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 대부분 또 언제 속상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네.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지금 태린이를 보면 어디 방송에 내놔도 하나도 손색이 없는 아역 탤런트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데 근데 이제 이런 태린이가 약간 분리불안이 있었다고 아까 네. 엄마가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지금 많이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때 상황은 좀 맞습니다. 어땠어요? 그게 이제 첫째와 둘째의 차이인데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다 지나가는 것이다인데 저희 두 부부는 너무나도 긴장을 하고 사니까 네. 4살 때예요. 4살 때. 뭐 일단 잘 안 걷고 어딜 가도 안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작년이었군요, 그게 그러니까. 작년에 5살이었으니 재작년이죠. 아 재작년. 네. 막 어딜 가도 안아달라고 그러고 엄마가 없으면 너무너무 울고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고 네. 뭐 제가 둘째가 태어나기 전까지 조금 그 육아에 좀 소홀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 정직히 말씀드리면 몰랐어요. 그렇죠. 예. 몰라서 맞아요. 열심히 아내에게 현금을 갖다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